다음 연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음, 이진영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충북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임상부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어,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트라우마 환자에서 앱도멘 CT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급 중환자 영상학회에서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하게 될 발표 준비한 내용은 복부 외상 환자에서 복부 CT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소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충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하고 외상을 하고 싶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세부 전문의를 하고 현재 이제 충북대병원 외상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발표를 잘 해주셔서 이제 저는 이제 CT에 대한 자세한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임상에서 보이는 이제 부분과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외상 환자에서 CT는 이제 좀 정확하고 빠른 진단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이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진단 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초음파 검사로 이제 패스트로 확인하기 어려운 후복막 손상이라든지 메젠터리 인저리 등에 대해서 진단에 가장 유용한 진단 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조영제를 안 찍고 전원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영제를 안 찍고 CT를 찍으면 저희가 이제 인저리에 대해서 거의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서 조영제 사용은 이제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이나믹 CT를 이제 찍게 되는데, 포탈 페이지 영상이 대부분 이제 복부 장기가 조영 증강이 잘 되는 시기라서 실질 손상을 발견하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영제 사용 전후를 비교해서 이제 컨트라스트 블러싱이 있는지, 액티브 블리딩이 있는지 여부를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다이나믹 CT를 찍는 걸 계속 레코멘드를 하는 게 이제 이런 솔리드 오간 인저리에 인트라 파레카이말 인저리 있을 때 액티브 블리딩이 이제 아터리얼 페이지에서 좀 더 잘 캐치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CT를 찍는 걸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캐치가 어려운 소량의 플루이드 콜렉션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데가 이렇게 모리스 무치나 이제 방광 뒤쪽, 이제 펠빅 캐버티, 그리고 양쪽에 파라콜릭 커터, 리버나 스플린 주변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 외상 환자에서 대부분 이렇게 보이면 이제 피가 고인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피지컬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좀 LC 환자라든지 좀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액체 특성을 파악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걸 제 자주 사용한 건 아니라서 영상의학과에 항상 문의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의 플루이드 콜렉션 케이스 환자였고, 여기 보시면 24세 남자고 운전자 교통사고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맸고 로우 앱도멘 페인을 호소하면서 이제 LAQ 쪽에 텐더니스가 있었던 환자였고요. CT를 보시면 프리에어나 솔리드 오간 인저리 이런 건 보이진 않았지만 펠빅 캐비티 이쪽에 이제 소량의 플루이드 콜렉션이 보였고, 스몰 바울 쪽에 인저리는 의심할 만한 건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이제 환자는 피지컬 리그잼상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좀 보여서 관찰하다가 수술을 진행을 했었고, 수술 소견상 CT에서 이제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이제 디스탈 스몰 바울 쪽에 사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제 메젠터리 인저리, 헤마토마가 있었고, 시그모이드 콜론의 시루머스큘라 인저리, 그리고 메젠터리에 헤마토마가 있어서 CT 양상보다는 이제 피가 조금 더 났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였고요. 솔리드 오간 인저리를 보시면 이제 스플린 인저리가 가장 흔하게 손상받는 부위로 알려졌고, 스플린이 이제 혈류 공급이 아주 풍부해서 손상에 취약하고 대량 출혈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비세랄 인저리 환자의 거의 반 가까이에서 스플린 인저리가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CT 통해서 진단이 이제 98% 이상 진행되고요. 영상의 CT에서 이제 라세레이션이 있을 때는 이제 불규칙적인 선상의 이런 저음영이 보이게 되고, 아터리얼 페이지와 이제 다른 포탈 비너스 페이지를 같이 봐야 하는 게 특징적인 이제 혈관 패턴으로 인해서 이제 라세레이션의 유무가 잘 이렇게 아터리얼 페이지에서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동시에 같이 비교를 하신 게 좋고, 아터리얼 페이지에서는 또 이제 작은 저음영의 손상인 경우에는
이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탈 비너스 페이지를 꼭 같이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스플린 인저리 그레이드를 이제 보통 이제 5단계로 나누는데 1cm 이하냐, 뭐 1cm 이상 1에서 3cm냐, 3cm 이상이냐, 그리고 깨졌지만 피가 이제 실질 안에서만 나느냐, 이제 완전히 으깨져서 바깥으로 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나누는데 뭐 이런 등급보다는 이제 이상적으로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수술을 안 하고도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플린은 대부분 이제 논 오퍼레이티브 매니지먼트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거의 90% 이상의 성공률이라고 알려져 있고 가장 중요한 인자는 헤모다이나믹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손상이 심하더라도 이제 헤모다이나믹하게 스테이블하게 있으면은 환자 이제 수술 안 하고 엠볼리제이션으로 처치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그 외 인자로는 나이나 인저리 그레이드, 뭐 컨트라스트 블러싱이 이제 심하냐, 어소시에이티드 인저리가 심하냐 여부에 따라서 수술을 페일할 이제 인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젊은 남자 환자였고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체스트 월 페인, 앱도미널 페인을 호소한 상태였고 바이탈이 스테이블 했는데 이제 패스트에서 파지티브 소견이 보여서 이제 수술 준비를 하면서 CT를 진행을 했었고 CT상에서 뭐 컨트라스트 블러싱이 아래쪽으로 볼 쪽에서 보이면서 위쪽까지 상당히 진행이 된 심한 스플린 인저리 환자였는데 일단 바이탈이 그래도 유지가 되면서 이제 엠볼리제이션 팀이 이제 안지오 팀이 이제 빨리 준비가 돼서 안지오 엠볼리제이션을 먼저 진행을 했고 이제 처음엔 보이지는 않았지만 뭐 거의 혈관이 끊어져서 잘 안 보이는 정도, 그리고 계속 블리딩이 있어서 거의 모든 부위를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퍼폴의 약간 일부만 살아남을 정도로 심한 이제 손상이었고 3일 뒤에 팔로우한 CT에서 거의 에어버블이 좀 보일 정도로 이제 헤마토마가 보이면서 압세스 포메이션이 진행이 됐고 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소견입니다. 네. 뭐 다행히 더 블리딩은 보이지는 않아서 이제 익스터널 드레이네이지를 했고 저는 이제 3개월 뒤에 뭐 거의 다 이제 흡수가 된 소견입니다. 그래서 뭐 해피하게 팔로업은 종료했던 케이스고요. 이제 손상이 심하더라도 이제 젊고 좀 건강하고 바이탈이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이제 논 오퍼레이티브 매니지로 성공을 할 수 있겠다 했던 케이스고요. 수술해야 되는 케이스는 이제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바이탈이 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환자도 63세 여자고 오토바이 운전자였고 뭐 이니셜 BP가 60에 촉진될 정도의 그런 멘탈도 이것 때문에 떨어졌던 환자였고요. CT를 이제 보통은 이제 찍기가 어려운데 뭐 수술 준비하는 과정에서 CT를 진행을 했고 쇼크웨스트리 아터리랑 뭐 전반적으로 이제 컨트라스트 블러싱이 바깥으로 새는 아주 심한 이제 스플린 럽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어레스트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이 됐고 이제 스플레넥토미 진행을 했는데 뭐 남아있는 이제 스플린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이었지만 이제 수술해서 해피하게 이제 잘 퇴원했던 케이스였고요. 뭐 이런 환자는 이제 CT를 찍을 새도 없이 이제 스플레넥토미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CT를 찍고 진행해도 뭐 바이탈 리서스테이션이 잘 되면 이제 이렇게 잘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흔한 이제 복강 내 장기 손상이 이제 리버라고 알려져 있고 모든 둔상 환자에서 한 8% 정도까지 손상이 보고되는데 최근에 이제 홀바디 CT가 좀 많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CT를 찍는 환자분들이 좀 안 좋은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CT를 찍는 경우에는 거의 25% 정도에서 리버 인저리가 발견이 되더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망률도 상당히 뭐 10% 이상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라서레이션이 있을 때는 이렇게 불규칙적인 선상, 분지 모양의 저음형 병변이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 헤마토마가 있을 때는 이제 경계가 좋지 않고 실질 내 음영이 낮은 병변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런 이제 피마카 혈종이 있을 때는 뭐 초승달 모양이나 수정체 모양의 저음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주변 액체 저류랑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리버 인저리 스케일도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누게 되고 1cm 이하냐, 1cm에서 3cm냐, 3cm 이상이냐, 그리고 25%, 75% 정도의 손상이냐, 그 이상의 손상이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데 이것도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지오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결정하는 여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교과서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헤모다이나믹 스테이터스고 이제 괜찮다면 이제 인저리 그레이드가 높아도 이제 수술 안 하고 블러싱이 있다면 당연히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거고요. 헤모다이내믹하게 언스테이블하다면 하이 그레이드 인저리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레코멘드를 하고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뭐 전문가 컨센서스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고 또그 페리토나이티스 사인이 없고 헤모다이내믹하게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이제 논 오퍼레이티브 매니지로 가능하다 이렇게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상당히 심했던 리버 인저리 환자였고 27세 여자 운전자 교통사고로 내원했습니다. 일단 멘탈이 스투퍼했고 BP가 이제 100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던 환자고요. 이니셜 CT에서 라이트 미들 롭에 인트라파리카임에 엄청난 손상이 있으면서 액티브 블리딩 상당히 진행이 됐었던 환자였고요. 당연히 안지오를 이제 바이탈이 유지가 돼서 안지오를 시행했는데 뭐 거의 모든 부위에서 피가 이렇게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를 다 막고 레프트도 일부 거의 다 막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팔로우판 CT에서 바깥으로 새는 피는 더 보이지는 않았고 인트라파레카이말 헤마토마가 심하게 있었지만 블리딩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피나는 거는 안지오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고요. 아주 심한 손상이어도 BP가 좀 유지가 된다면 이제 좀 이런 솔리드 오간 인저리는 이제 엠볼리제이션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케이스고 이제 간혹 이렇게 심하게 다치거나 이제 손상이 있을 때 AV 피스툴라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블런트 트라우마 환자는 아니고 피너트레이팅 환자인데 과도로 우측 옆구리를 찔려서 내원했고요. 바이탈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CT에서 라이트 헤모소락스 있고 리버에 심한 아주 큰 그 컨트라스트 블러싱 보이면서 AV 피스툴라가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과도로 오른쪽을 찔리면서 이제 다이프라임 인저리 그리고 라이트에 헤모소락스가 있어서 이제 수술은 진행을 했고요. 수술장에서 이제 리버를 같이 봤을 때는 이제 바깥으로 액티브하게 새는 피는 보이지는 않아서 이제 다이프라임 꼬매고 리버만 이제 살짝 수처하고 수술은 바로 끝냈고 안지오 확인했을 때는 이제 아주 심한 애뉴리즘 보이면서 이제 AV 피스툴라가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혈관을 막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혈관을 막아도 계속 새는 게 보여서 여기 인트라헤파틱 포탈 베인까지 확인하고 막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AV 피스툴라가 생기면 좀 더 매시브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피스툴라가 없고 애뉴리즘이 없어진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마쳤던 케이스였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제일 보기 싫은 손상이 판크레아스와 듀오데넴 인저리입니다. 그래서 이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제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뭐 빨리 진단을 해도 사망률이 높은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판크레아스 인저리 먼저 보면은 뭐 불규칙적인 이런 선상의 저음형으로 라서레이션 보이게 되고 임상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판크레아틱 메인 덕트 인저리가 있냐 없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틱 메인 덕트 인저리가 있을 때는 이제 판크레아틱 주스가 새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농양을 형성하고 가성 낭종을 형성하기 때문에 더더욱 처치가 어렵고 모탈리티가 높게 되는 그런 손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때는 빨리 이제 처치의 선택이 필요하게 되고요. 12장은 이제 세컨드 포션부터는 후복막 부위이기 때문에 후복막 쪽에 이제 공기음영이나 주변부 장관 밖에 액체 저류가 보이게 되는 CT 영상이고요. 듀오데넴 인저리 케이스를 보시면 현재는 73세 남자 환자입니다. 운전자 교통사고로 내원했고 일단 바이탈은 스테이블 했는데 앱도널 페인하고 백페인을 이제 주로 호소를 하고 있었고 또는 CT에서 주변에 플루이드 컬렉션이 피가 많이 나고 있었고 듀오데넴 트레이스에 보면 서드 포션쯤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고 주변부에 심한 손상 그리고 앱도널 아우터까지 다이섹션이 진행이 됐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술은 진행을 했고 듀오데넴 서드 포션에 거의 니얼리 트랜섹션이 된 CT하고 부합되는 소견이었고요. 듀오데넴은 이제 하이 아웃풋 기관이라서 이쪽에 이제 플루이드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꼬매고 바이패스를 해도 좀
예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듀오데듐 인저리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처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는 판크레아스 인저리 케이스였고요. 67세 남자고 작업 중에 이제 차 문과 바닥 사이에 가슴을 압박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이 환자도 바이탈은 괜찮았고 체스트 월 페인, 백 페인을 주로 호소를 하는 상태였고요. 이니셜 CT에서 보시면 판크레아스 바디 중간에 이렇게 이제 저선상의 음영이 보이고 주변에 약간의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어서 판크레아스 바디 인저리, 그리고 이제 피덕트 메인 덕트 인저리를 의심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ERCP나 이런 걸 하면서 좀 컨저버티브하게 보는 걸 먼저 선택을 했었습니다. 좀 돌이켜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환자가 한 3일 뒤에 이제 열이 나서 CT를 다시 찍어봤더니 이 판크레아틱 주스가 많이 새면서 주변에 심한 인플라메이션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뭐 수술하는데 정말 애를 먹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메인 덕트 인저리가 의심이 된다면 MRCP를 꼭 시행을 해서 이제 덕트 인저리가 있는지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할로비스커스 인저리입니다. 할로비스커스 인저리는 이제 그래도 생존율이 좀 높은 경우인데 트라우마 환자에서 둔상 환자에서 이제 한 5% 정도까지 보이고 대부분 피너트레이팅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도 진단이 늦어지면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둔상 환자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 인절이나 운전대에 부딪히거나 오토바이 이제 환자들에서 흔하게 발견이 되고요. 그 외에는 시어링 포스나 이제 압력으로 인한 버스팅 인저리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연구인데 인시던스에 대한 연구고 할로비스커스 인저리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거의 1.8배, 1.7배 이상 이제 모탈리티가 높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수술이 24시간 뒤에 진행이 되면 거의 그 전에 수술한 경우에 비해서 모탈리티가 2배, 3배 이상 높은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비스커스 인저리를 이제 빨리 찾아서 빨리 수술하는 게 중요하고요. CT 파인딩은 이제 장벽 결손이나 프리어가 아주 심하죠. 프리어가 좀 작을 수도 있고 이제 메젠터리 인저리가 되면서 퍼퓨전이 안 되고 조형 감소가 일어나거나 이제 이런 장관막의 침윤처럼 보이는 소견이 있고요. 장벽의 비율에 대한 소견은 약간 세컨더리 체인지도 있어서 비특이적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할로비스커스 인저리 케이스 환자였고요. 오토바이 운전자고 바이탈은 괜찮았습니다. 앱도널 페인이 주 호소였고 피지컬상 이제 텐더니스도 있고 리지드한 상태였습니다. 도면 CT상 이제 피가 주변에 이제 많이 고여 있었고 어퍼 쪽에보다는 이제 아래쪽으로 스몰 바울의 플루이드 콜렉션 심하고 액티브 블리딩이 있으면서 스몰 바울 디스컨티뉴티가 보여서 이제 바로 수술을 했던 케이스고요. CT 소견과 부합되게 이제 스몰 바울이 완전히 파열이 돼서 주변에 심한 헤마토마가 있었고 액티브 블리딩이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T에서 보이게 되면 이제 더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수술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딜레이드 퍼프 케이스 환자는 정말 캐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49세 여자 환자고 차대차 사고 조수석에서 이제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고요. 바이탈도 괜찮았고 패스트도 네거티브였습니다. 앱도널 페인은 있었는데 일단 피지컬 상에서 리바운드나 이런 건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이니셜 CT에서 솔리드 오간 인저리나 이제 프리에어나 이제 바울이 이상해 보이거나 리드 콜렉션이 명확해 보이진 않았지만 서울 바울 쪽에 약간 이넨싱이 더 돼 보이면서 이제 바울 벽이 두꺼워져 보이고 이런 걸 봐서 이제 어쨌건 서지컬 옵저베이션을 결정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환자는 페인에 둔감해서 그런지 이제 이틀 뒤에도 페인 변화는 크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열이 나서 이틀 뒤에 CT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틀 뒤에 시행한 CT에서 전반적으로 바울이 다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고 프리에어도 보이면서 아주 심한 이제 페리토나이티스 양상의 CT 소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디스탈 소모바울 쪽에 아주 작은 퍼포레이션이 하나 발견이 돼서 이제 요거만 이제 꼬매주고 끝낸 수술이었지만 이틀이나 지나면서 페리토나이티스 진행이 돼서 환자는 좀 이렇게 컴플리케이션이 생겼던 케이스고요. 외과 의사가 보기에도 이제 첫 번째 CT로 이런 걸
확인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던 케이스고 또 환자가 페인에 또 둔감해서 페인 변화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이제 변화가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서 캐치가 어려웠던 환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레트로페리토니얼 헤마토마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 후보막 출혈은 이제 메이저 바스큘라 인저리나 머스큘로 스켈레탈 인저리 등의 손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CT 검사를 통해서 이제 출혈의 위치나 크기, 조영제 유출 등을 봐서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둔상 환자에서 한 12% 정도에서 보고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키드니를 기준으로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키드니보다 앞쪽에 있다면 판크레아스나 이제 듀오데나 그리고 콜론 양쪽 일부 쪽을 이제 손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키드니 주변에 있다면 뭐 키드니나 아드레날 글랜드 그리고 레날 베슬 등의 인저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요거보다 뒤쪽에 이제 헤마토마가 있다면 뭐 스켈레탈 머슬이나 폐 쪽의 블리딩을 좀 더 주안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고요. 벌목하던 나무에 부딪혀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69세 남자 환자였고 BP 바이탈은 뭐 떨어지진 않았고 오히려 BP가 좀 이제 하이퍼텐션이 있었던 환자여서 높았던 환자였고 체스트 월 페인과 백 페인을 주로 호소했고 패스트에서는 스플레노레날 쪽에 이제 플루이드 콜렉션이 보였고 이니셜 CT에서 이제 키드니 주변 헤마토마가 이렇게 고여 있었고 판크레아스 테일 쪽에 헤마토마, 키드니 주변 그리고 쪽에 액티브 블리딩이 있어서 뭐 이제 레날 베슬 인저리나 이쪽에 머슬 블리딩을 의심을 해서 안지오를 먼저 의뢰를 했고요. 안지오에서 확인했을 때는 이제 레날 아처리는 인텍트 했었고 이제 블리딩 있는 거는 머슬 블리딩인 걸로 확인이 돼서 엠볼리제이션을 마쳤고요. 뭐 잘 해결이 됐는지 일주일 뒤에 CT를 팔로우업 했더니 프록시말 레날 아터리에 세큘라하게 애뉴리즘이 생기면서 아오타도 다이섹션이 되면서 인트라뮤럴 헤마토마가 찬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다시 안지오를 해서 이렇게 레날 아터리의 애뉴리즘을 확인하고 뭐 상의를 하고 스텐트 인서션을 해서 이제 해결을 했던 케이스고요. 이런 이제 경우에는 이제 팔로우업 CT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베슬의 인저리를 꼭 다시 팔로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환자들을 또 경험하시면서 훌륭한 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외상 환자를 같이 보면서 저는 이제 흉백하긴 하지만 같이 이제 외상 환자를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고충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CT를 찍을 때 복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3페이스 혹은 뭐 아테리얼 최소한 뭐 포탈 비너스 페이스까지 찍으면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욕심으로는 바이탈만 스테이블하다면 CT를 꼭 찍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복부만 손상이 있다면 괜찮은데 아까처럼 이제 뭐 브레인 뭐 그다음에 체스트 뭐 이렇게 다 멀티플 트라우마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어떻게 이제 계획해서 찍으시는지 좀 그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SAH 환자나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찍고 뭐 브레인 안지오 CT를 다시 찍겠다 이런 환자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그 기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 프로토콜화된 CT를 찍을 때 그렇게 클릭하지 않고 이제 매뉴얼로 직접 보면서 그렇게 CT를 찍어서 되도록이면 이제 앱도멘도 3페이지 영상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영상 그 기사들이 좀 기사들과 협조를 도와주는 해서 이제 최대한 많은 정보를 3페이지 얻을 수 영상을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뭐 물론 이제 치료에 대한 거는 뭐 관심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봤을 때 리트로페리토니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일단 블리딩이 되면 좀 저희가 좀 안심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냥 급하게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리트로페리토미에 헤마토마가 있고 하면 조금 뭐 이제 천천히 이벨레이션도 하고 하는데 간혹 이제 리트로페리토미에 헤마토마가 있을 때 수술에 대한 그런 인디케이션이 혹시 경험한 바에 의해서 있으신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와스 머슬이나 이쪽의 블리딩 자체는 이제 뭐 수술 경험은 없고요. 이제 골반 골절에 의해서 그쪽의 펠빅 캐비티에 이제 블리딩이 레트로페리토움까지 차올라가게 된다면 그때 이제 뭐 PPP라고 해서 프리페리토널 펠빅 패킹 요 정도를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레트로페리토널 헤마토마 헤모레지 때문에 수술로 접근한 경우는 뭐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그 observation 예, 하시는 예, 거고 옵저베이션 혹시 하거나 이제 엠볼리제이션 팔로업을 합니다. 뭐 드물지만 뭐 앱도미널 컴파트까지 올 정도의 굉장히 뭐 심한 압력이 올라오거나 하면 그때는 뭐 예, 그때는 수술을 당연히 뭐 배를 예, 열고 배를 열고 위를 열어요. 디컴프레션 해야 예, 되는 디컴프레션 해야 말씀이신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엑스퍼트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마지막 그 판크레아스 메인 덕트 인절이 예, 있었던 환자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뭐 저희도 보면 판크레아스는 수술도 까다롭고 또 들어가서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결과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퍼스트 초이스가 메인 덕트를 다쳤을 때 뭐 MR, ERCP를 하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스텐트를 넣어서 이렇게 그 페이턴시만 잘 유지해주면 네, 맞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그 충북대병원에서는 그런 그 판크레아스 메인 덕트 인절이 있을 때 그 프로토콜이 따로 있으신지? 뭐 그러니까 일단은 케이스가 많진 않아서 저희가 프로토콜화돼 있진 않고 이제 좀 부탁을 해서 ERCP를 해서 이제 그 연결이 된다면 좋은데 그 GI 팀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프로시저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수술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발표해 주신 이정현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